부천시가 특고업 관련 한전과의 도로공원 점용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정책 조명에서는 공장 입지를 줄이고 환경 단속에 고삐를 당긴 김포시의 환경 정책을 살펴봅니다. 부천시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대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도입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도 용량을 초과하는 불량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의회가 전반기 2년을 뒤로 하고 하반기 원구성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계양구 의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부천시가 한전의 특고압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부천시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도로와 공원 점용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한전은 부천시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부천시는 송전선로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대립해왔습니다. 부천시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한전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 2월 한전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도 한 차례 패소했습니다. 한전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경기 광명에서 부천을 거쳐 인천 부평까지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대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장 모습은 어떨까요? 취재기자가 환경미화원들과 동행해봤습니다. 현장 점검 360, 김진재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쉴 새 없이 트럭을 오르내리며 쓰레기 봉투를 수거합니다. 쌓여있는 쓰레기 봉투 사이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도 눈에 띕니다. 혼자 들기 무겁다 보니 2명의 환경미화원이 함께 트럭에 싣습니다. 부피가 크고 무거워 봉투를 들어옮기다가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지난달 20일 종량제 봉투 최대 용량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낮췄습니다. 기존에 제작한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100리터 봉투는 거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100리터 종량제 봉투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100리터 봉투가 사라지더라도 부상의 위험은 여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테이프를 사용해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 쓰레기를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무겁고. 그걸 조금씩만 담으시면 좋을 텐데 너무 많이 담아두니까 저희가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이고, 진짜. 또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경우 정해진 무게보다 무거워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도 많고 또 잡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칠 위험도 많고, 그리고 또 봉투를 또 너무나 가다하게 담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내내 또 백이나 뭐 별 진배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부천시는 이 같은 고충에 대해 분리배출 등 시민들 스스로 쓰레기 배출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무래도 100리터보다는 좀 가벼워지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근로자분들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종량제 봉투에는 적정선이 있으니까 적정선까지만 좀 담으셔서 배출해 주시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무심코 하는 쓰레기 불법 배출이 기껏 도입한 75리터 종량제 봉투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시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개선하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 환경 문제는 악취, 미세먼지 등 모든 것들하고의 전쟁은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장 난립, 환경 오염. 김포시에 드리워진 오명을 지우기 위해 민선 7개 김포시는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공장 입지를 줄이고 단속은 늘리는 초강도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성과가 있었을까요? 정책 조명에서 짚어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1047곳. 지난해 김포시가 환경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를 내린 사업장 수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죠. 반대로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김포시에 들어온 환경 관련 민원 수는 2,807건으로 똑같이 2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속이 늘어나자 민원이 줄어들었다.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한 김포시의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걸까요? 정책 조명, 김포시의 환경 정책 들여다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어떤 좀 정책들이 그동안 좀 시행이 되어 왔나요? 저희 민선 7기 2018년 7월 이후 환경과의 전쟁 선포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환경지도과라는 과가 신설이 되었고 기존에 이제 민원이 워낙 5,000건, 2017년도에 5,000건 이상이 발생하면서 2018년도 4,000건 이상 그러면서 이제 환경 악취 뭐 공해가 심한 김포 막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는 김포 막 이런 식으로 대두가 돼서 비상근무 체계를 해서 밤 24시까지 2인 1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 단속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민원도 많이 감소하였고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예상치 못한 반응들도 있었잖아요. 뭐 기업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하면 소송으로 많이 연계가 됐고요. 현장 나가서 좀 안 좋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 환경법으로 인해서 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좀 설득을 하고 처분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저희가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방시설 설치 교체 사업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현장 맞춤형 교육이나 맞춤형 시설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갖고는 4회 정도에서 약 1년에 1,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단속 나갔을 때 걸리지 않게끔 어떤 법을 준수하게끔 어떤 법을 준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설을 운영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서로 고민하면서 그 영상을 4편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환경교육 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한 편당 5분 정도면 받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실과에서 직접 제작하신 네, 거죠?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레이션도 해갖고는 만들었습니다. 저희 김포시 환경지도과는 김포시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업체분들이 서로 공유해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업체들이 좀 힘드시지만 환경법을 좀 잘 준수하셔서 시민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깨끗한 김포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명을 지우기 위해 환경과의 전쟁에 돌입한 김포시. 시민과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까지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 흐름에 맞춰서 경기도가 평생학습 강좌를 비대면 교육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선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네, 경기도가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기존의 대면 평생학습 강좌를 비대면 교육체제로 전환을 하게 됐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함께 준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그 영향 때문인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그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생학습도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 비대면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은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 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 어떤 학습 콘텐츠들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는 코로나 시대가 이제 장기화될 것을 예측을 하고 지난 3월 평생교육 1번가라는 유튜브를 개통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조회수도 한 15,000회 정도 되는데요. 이걸 이미 개통을 했고 또 이제 경기 미래 교육인 파주 양평 캠퍼스 영어 교육도 강좌를 온라인 콘텐츠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영어 뮤지컬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작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와 협력하여 문해교육, 민주시민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찾아가는 배움교실 등 전 분야의 온, 오프라인 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 수업 등 비대면 학습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 제작에 프리랜서 도민 강사와 지역사회 중소상공인들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요? 네. 저희는 매년 한 2,000여 명의 학습적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 시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도민 프리랜서 강사와 관내 중소상공인들을 참여시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도 서로 나누어서 일석이조 효과를 갖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이 비대면 평생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시행해 왔던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및 보완 프로그램을 개발, 또 방금 말씀하신 비대면 평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생방송 진행 시설 구축, 모든 수업을 온 오프라인으로 연결해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투입 및 콘텐츠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병할 것을 대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 정보 교류와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요. 앞으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참여하실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지금 이제 인생 100세 시대에서 120세 세계 최장수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촘촘한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평생학습 사회를 열어가는 데 저희 진흥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한선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대) 계양구의회가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년 동안 서운산단 준공과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지정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윤환 계양구 의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드리고 또 구민과의 약속들을 하고 했었는데 금세 엊그저께 같은데 2년이 홀딱 지났어요. 제가 취임사에서 청렴하고 정말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크게 저는 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말씀하신 서운산단 완공 준공식을 가진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계양이
그 배드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정말 10년 동안 그 지방자치가 이 산업단지를 만들어낸 그 큰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죠. 결국은 그것이 모태가 돼서 계양 테크노밸리 101만 평도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 의미를 좀 둔다고 하면 전국 최초의 산성박물관이 며칠 전에 개관식을 했고 또 이 국가사적지로 계양 산성이 지정이 되면서 역사와 경제가 아우러지는 그런 아마 도시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자치 시대가 거의 조금 한 30년 돼가거든요.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기초의원들은 물론 정당의 뭐 역할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민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사실 소통과 이 같이 힘을 모아서 견제의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지적하고 또 이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후반기는 뭐 또 다른 이제 유능한 의원님이 이제 당선이 되면 그 의장을 축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 발전에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9일 개최하는 제24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올해 열리는 부천 국제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폐막식과 초청작 상영회에서 관객 접촉이 없는 온라인 행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화제에 사용할 오프라인 극장 8곳을 3곳으로 줄이고 객석 간 거리 두기를 유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상영관인 비판 전용관을 새롭게 개설해 관객들이 PC를 통해 접속과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시스템과 데이터 배당 정책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 경기도는 지역 화폐를 통해 쌓인 데이터를 대학과 연구소 등에 판매했습니다. 판매를 통해 얻게 된 수익 5천만 원은 지역 화폐 카드를 사용한 36만여 명과 나눴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데이터 배당입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개 시군 36만 782개의 카드에 120원씩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 IT 서비스 학회 춘계 학술 대회에 참가해 IT를 활용해 추진 중인 혁신 정책을 알렸습니다. 데이터 배당 외에도 재난기본소득 시스템도 소개됐습니다. 1,300만 명의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개발된 온 오프라인 시스템입니다. 전국 첫 사례로 개발 과정부터 지급 방식과 성과 이르기까지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디지털 경기 도정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공정, 평화, 복지의 새로운 경기 조성을 앞당기는 디지털 도정 실현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학술 대회를 통해 경기도의 혁신 정책을 알리는 한편 다른 세션의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 정책과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날씨로 인한 불편함 없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2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활동 시간에는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경 쓰셔서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한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한낮 기온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조금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겠고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헬로티비 경인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